거짓 불법 탄핵 1년 우리는 3월 10일 날 외국 열사의 추모식으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 관여를 선고한 법치가 사망하고 대한민국이 치욕의 날이 된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양심 고백을 한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그야말로 검찰의 공소장과 언론 쪼가리들에 의해 이루어진 명백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 여론으로 하는 불신임 제도가 아니라 법적 책임 추궁 제도로서 직무와 관련해 내란 외환죄 같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했을 때 탄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 안 한 그러한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는 법원에서 확정된 게 없었습니다. 단지 제주실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로만 되어 있는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특히 언론과 방송이 고의적으로 거짓 촛불만을 부각시키고 잘못된 국민의 민심을 조작하여 선동한 것입니다. 당시 이정미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을 직권 남용과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사용하면서까지 불법 파면을 강행했습니다. 지금 거짓 촛불의 친북 좌파 정권이 10개월 동안 한 일은 대한민국을 부수고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탄핵으로 대한민국은 발전이 아닌 후퇴를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당시 거짓 촛불이 만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성적 수치심, 인권 침해 등을 정리해보면 거짓 촛불은 그야말로 거대한 집단 성폭력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쏟아지고 있는 성폭력 사건과 성폭력 의혹을 받는 대다수가 거짓 촛불에 가담한 주동자로서 그 동조자들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 또한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비도덕적 반대한민국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당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훼손당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몇 배나 더 큰 노력과 투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짓 촛불에 맞서 태극기의 애국운동과 탄핵 반대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6분의 외국 열사님들의 정신을 기리고 뜻을 받들어서 거짓 촛불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을 반드시 종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대북 특사를 보냈는데 대북 특사가 가서 했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김정은이가 제시했는 6개 사항만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씨 좌파 정권은 대북 특사가 김정은한테 무엇을 제시했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무엇을 제시하고 어떤 요구를 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주적인 김정은이 지시한 대로 받아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비핵화라는 카드를 던진 전모가
의심스럽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던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전격 수용한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정의용 안보실장 간의 말에 혼돈이 있습니다. 미국은 분명하게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의한 구체적인 조치와 구체적인 행동을 보지 않고는 그러한 만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라는 것은 바로 비핵화에 대한 명백한 검증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김정일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때 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비핵화 유훈론을 김정은은 앵무새같이 떠들고 있는 겁니다. 10년 전 우리가 당했던 똑같은 대남 전략 전술에 또 이 좌파 독재 정권,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달라진 겁니다. 미국이 달라진 겁니다. 미국은 결코 이러한 김정은의 술책, 거짓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도대체 미북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한 바로 다음 날 북한은 전혀 북한의 언론 매체들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전 세계와 미국을 향해서 더욱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북 정상회담의 내용도 북한의 언론 매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북 특사들이 속았다는 겁니다. 속은 건지 속기를 바라는 건지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순진하게 봐서 대북 특사들이 김정은에게 속았다면 지금이라도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속임을 당하기를 작정을 하고 갔으면 김정은한테 무슨 말을 제안을 한 것인지 밝혀야 됩니다. 영국의 BBC는 중요한 말을 던졌습니다. 문재인은 외교적 천재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산주의자다.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 씨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문외한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당은 그동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무능, 정의용 안보실장의 무능, 송영무 국방장관의 무능,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무능을 넘은 사회주의적 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사참사를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외교안보 라인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천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영국의 대표적인 방송인 BBC 방송이 문재인 씨를 외교적인 천재가 아니면 공산주의자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씨는 그동안 신영복 씨를 전향을 했지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에 빠져있는 신영복 씨를 위대한 철학자라고 했습니다. 10개월 동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가져왔던 안보,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북관, 또한 중국 좌파 세력들과의 연대 이런 것을 볼 때 문재인 씨는 결코 외교적인 천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또 다른 망해버린 햇볕 정책에 불과하고 그 햇볕 정책은 또다시 대한민국을 또 핵의 속국으로 북한 핵의 속국으로 만드는 과정일 뿐이다.
북한이 체제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했습니다. 체제 안전은 뭡니까? 바로 평화협정을 통하고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70년 동안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이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합당하게 요구하는 경제 제재에 대한 폐쇄입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의 재개와 개성공단의 재개입니다. 그래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봉쇄 정책을 풀겠다는 겁니다. 결국 시간 끌기용이고 그것은 북한의 핵을 완성시키고 핵을 발사할 수 있는 ICBM, SLBM 등 이러한 무기체제를 완성시키는 자금과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과 같은 압박을 6개월만 하는 김정은 체제는 무너집니다. 김정은은 자기가 죽음의 그림자,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직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원하지 않아도 육괴함을 내려보낸 겁니다. 대한민국이 원하지 않아도 그들은 김여정과 김영남과 김영철을 대한민국에 보낸 겁니다. 본인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자고 그것이 사회주의자입니다.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부모까지도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사회주의자고 공산주의자입니다. 철두철미한 봉건주의 사상에 빠져있는 이 공산주의자들한테 또다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김정은이 살아남는데 모든 것을 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친북 좌파 정권이 들어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으로 되셨다면 김정은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야 우리 국민들이 말한 통일의 시대를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망하기는 이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한애국당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실현하고자 했던 김정은을 드러내고 핵무기, 대량 살상무기, 생화학무기 등을 제거하는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됩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한미동맹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고 우리 애국 국민들이 거짓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 세력에 대한 단죄를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또 믿습니다. 3월 2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한 가운데 대한애국당은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홍보 매뉴얼과 지방선거 공약 또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기획단을 통해서 지방조직 재정비도 하겠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면서 사실상 메모드급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권 1년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우파 국민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은 오로지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배신자들과 손을 잡고 감옥에 있는 대통령까지도 출당시켜버린 우파 위장 보수 정당에 대한 심판도 함께 해야 됩니다. 몇몇 많은 뜻 있는 분들이 저희 대한애국당에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가짜 보수 정당, 비겁하고 용기 없고 행동하지 못하는 회색 보수 정당에게는 기대를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애국당은 그래서 창당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창당 이후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고 시장경제를 지키려고 했고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는 같이 살 수 없다고 했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이 옳았기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탄핵을 우유라고 주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고 구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의 날이 6월 13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수 우파, 그동안 안일하게 치부해왔던 깨끗하지 못한 정당을 처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킨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보수파리 정당들을 처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주의 개헌을 하고자 하는 저들의 업무를 차단하는 겁니다. 이번 20대 국회는 사회주의 개헌이냐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 중간에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는 없는 겁니다. 어설프게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가져와서 반사회주의 개혁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개헌 업무, 좌파 독재 정권 연장 업무에 결코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개헌을 막기 위한 총투쟁을 할 것입니다. 또한 어설픈 김무성, 박지원, 홍석현이 주장했던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를 들고 나오려고 하는 자한당의 개헌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번 개헌 싸움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와 사회주의 개헌 업무의 싸움입니다. 거기에 중간은 없습니다. 어설픈 개헌 논쟁에 개헌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자한당의 그러한 잘못된 개헌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최저임금 대구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저임금에 따른 후폭풍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번 철강 25% 관세 후폭풍도 엄청납니다. 대구의 성서공단의 3분의 1 정도가 올해 안에 폐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자기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원전 폐쇄 정책,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 법인세 인상, 이 모든 것이 허리를 졸라매고 작은 정부를 표방해야 되는 2%대 전문가들로 말하면 제로 성장 시대에 역행하는 그러한 경제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쓰는 돈은 그들의 개인 호주머니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땀 흘린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 정책에 쓰는 정권은 지금까지 어떠한 정권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피와 땀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좌파 정권, 민노총 정책, 정교조 정책을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소위 말하는 개헌투쟁, 또 거짓 탄핵투쟁, 또 못살겠다는 경제투쟁까지 합쳐지는 그러한 투쟁이 전개될 것입니다. 앞으로 태극기 집회는 이러한 현실적인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저희들이 짚고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